네, 안녕하세요.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서장입니다. 네, 저와 함께 CS 리더스 관리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CS 개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개론은 제1장 고객 만족 관리 및 경영부터 그리고 7장 서비스 리더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1강 고객 만족 관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고객 만족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는 학자마다 고객 만족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건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학자 부분도 이제 보통 CS 리더스 관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 고객 만족 정의에서 꼭 단골로 이렇게 학자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학자별로 살펴보면 먼저 굿맨은 고객 만족이란 비즈니스와 기대에 부응하는 일련의 결과로서 기대에 대한 결과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고객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고객은 어때요? 항상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항상 기대를 하죠.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 대비 그 고객에 대한 그 결과인 거죠. 성과. 자, 기대 대비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기대 대비 결과가 좋았다면 그게 뭘로 이어져요? 재구입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재방문, 재구입으로 이루어지면서 고객과 뭐가 형성이 되는 거죠? 신뢰감. 네,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를 우리가 고객 만족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굿맨이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코틀러 보도록 할게요. 이 개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공부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좀 키워드로 이렇게 중요 키워드로 뽑아서 좀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코틀러는 만족이란 사람들의 기대치와 그 제품에 대해 자각하고 있는 성능과 비교에 나타나는 즐거움이나 실망감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위의 내용과. 그러니까 기대에 대한 기대 대비 좋았느냐 나빴느냐에 대한 자각에서 만약에 그게 좋았다면 긍정적인 자각이었다면 즐거움으로 나타났을 것이고 또는 기대 대비 부정적인 자각이었다면 실망감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올리버를 보도록 할게요. 올리버는 만족은 소비자의 성취 반응으로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올리버는 만족을 소비자의 성취 반응이라고 했어요. 네, 이 부분이 많이 좀 건드려지는 부분이죠. 또는 이렇게 괄호 넣기로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고객 만족 정의 중에서 뭐 만족은 소비자의 뭐뭐뭐뭐로 정의되며 뭐 제품이나 서비스 특성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괄호 내용으로도 출제가 몇 번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을 소비자의 성취 반응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과 그 자체가 제공하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 이행 수준에 관한 소비자의 판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어떻게 보면 좀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한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 하나하나가 좀 어때요? 좀 어렵죠.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 이거예요. 올리버는 소비자의 욕구 충족 이행 수준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항상 소비를 하는 거는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소비를 합니다. 이 소비를 했을 때 소비가 내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나서 내 욕구가 충족이 된다면 이거를 욕구 충족을 바로 성취 반응으로 본 거예요. 성취 반응. 그러니까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내 욕구가 충족이 됐다면, 그로 인해서 내 욕구가 충족이 됐다면, 보통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성취감 같은 것도 좀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성취, 반응으로 보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앤더슨 보도록 할게요. 앤더슨은 자, 고객의 포괄적인 감정을 프로세스로 하여 고객 만족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키워드죠. 포괄적인 감정. 감정을 프로세스라고 해서 고객 만족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고객의 만족과 불만족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며, 하나의 과정이 이 의미죠.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며 고객의 전후 성과를 평가한 결과로 고객 만족을 정의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앤더슨이 얘기한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긴 전체적인 과정이 있겠죠. 네, 제품과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전체적인 과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쉽게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MOT, 서비스 중, 서비스 과정 중, 보통 서비스 전이 있겠죠. 전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후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과정만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MOT로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죠. MOT로. 그러니까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과정을 말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식당에 파스타를 먹으러 갔어요. 자, 파스타를 먹으러 가기 위해서 차를 끌고 갑니다. 그 레스토랑에, 그 이태리 레스토랑에 차를 끌고 갔어요. 그러면 주차도 편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음식점에 딱 도착을 했을 때 뭔가 분위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거기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친절하고, 그리고 뭔가 주문을 했을 때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바로 음식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결정적으로 어때요? 내가 주문한 파스타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 만족이라는 거는 고객이 제품, 서비스를 구입하는 전 과정을 일컬어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파스타를 먹으러 갔는데 주차도 힘들어. 주차도 너무 힘들고 딱 들어갔더니 분위기가 너무 별로야. 그리고 직원들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파스타를 막상 먹어보니까 파스타는 너무 맛있어. 자,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만족을 할까요? 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앤더슨이 얘기하는 거는 고객이 파스타 맛만 보고 고객 만족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파스타를 먹기 위한 전 과정이 어때요? 긍정적이고 훌륭해야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만족이라는 거는 고객이 경험하는 포괄적인 감정을 고객 만족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웨스트브룩과 누먼이 정의한 그 고객 만족을 보면,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 비교, 평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경험하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을 고객 만족과 불만족으로 구별하여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브룩은 어떻게 보면 이거죠. 이것도 구매부터 비교, 평가, 서비스 전 과정. 아까 제가 여기서는 서비스 과정에 대해서만, 그쵸? 서비스 전달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구매, 비교, 평가, 선택하는 전 과정에 고객이 경험하는, 이게 키워드죠.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 만약에 호의적이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는 거고, 비호의적이면 어때? 그게 고객 불만으로 표현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군맨에서의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군맨은 고객 만족을 기대에 대한 결과로서, 인해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재구입이 이루어짐으로써 어때요? 지속적인 이제 재구입이 이루어지면 고객 간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를 얘기를 했고요. 코틀러는 그 제품에 대해 자각하고 있는 성능과 비교에 나타나는, 여기 보시면 즐거움, 실망감,
비교해서 나타나는 즐거움이나 실망감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주로 이제 시험에 주로 언급되는 키워드. 올리버는 만족을 성취 반응이라고 했다. 네, 성취 반응 괄호 넣기로도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앤더슨은 포괄적인 감정, 이것도 괄호 넣기로 이렇게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포괄적인 감정을 고객 만족이라고 한 거고요. 웨스트브룩은 서비스 전 과정에서 경험하는, 여기 보시면 호의적, 비호의적 감정을 고객 만족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 만족 관리가 왜 등장을 했는지 그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이제 4가지 등장 배경을 줄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서비스 부분이 증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제품 자체의 가치보다는, 제품 자체죠. 제품 자체의 가치보다는 그 제품이 지니고 있는 사용의 용이성, 사용 편리성이죠. 사용 편리성이라던가, 또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라던가, 또는 그 부가적으로 딸려있는 서비스 부분의 비중이 증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차를 구입을 한다. 자동차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가 얼마나 사용하기 편한지, 디자인은 괜찮은지, 그 외에 서비스 부분의 비중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내가 자동차를 구입을 했을 때 자동차 할부가 잘 되는지, 또는 시승 같은 것도 잘 이렇게 되어 있는지, 또는 뭐 사용 설명서라던가, 그죠? 설명서가 쉽게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즉 내가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에 딸려오는 부가적인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적인 혜택 외에, 그리고 디자인이라던가 또는 사용의 편리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핵심 서비스, 우리가 보통 서비스라고 하면 핵심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부가 서비스 측면을 좀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가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되었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뭐예요? 고객들이 이제는 그만큼 그 부가 서비스의 비중을 좀 더 넓게 보고, 제품을 구입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냉장고를 구입할 때 솔직히 성능 잘 모릅니다. 뭐 전력 잘 몰라요. 근데 뭐를 보고 구입하느냐? 색깔, 디자인, 색깔 얼마나 이쁜지, 디자인을 좀 많이 보고 고려를 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제품 외에 가지고 있는 서비스 부분의 비중이 증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기업 이미지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는 간접적인 것이죠. 간접적인 것으로 뭐 예를 들면 사회 공헌 활동이라던가, 또는 뭐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형성되며, 이건 아무래도 고객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특히 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무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는 믿지 않죠. 보이지 않는 거는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적 단서를 제시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미지예요. 그 기업이 어떠한 소비자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믿고 그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서비스라는 건 무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기 전에 뭐를 지각하게 되죠? 위험이죠, 위험.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지각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는 어때요? 소비자들이 서비스나 제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위험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이미지의 중요성이 증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자, 이제는 제품이 무차별화 및 동질화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그래서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서는 거의 이제는
차이가 없어졌죠. 거의 상향 평준화되었죠. 상향 평준화 되면서부터 이러한 그 품질 차이가 많이 없어지고 동질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시험에서 이 부분이 좀 말 바꾸기로 많이 건드려져요. 그러니까 제품 품질이라던가 가격의 차이가 뭐 많아져서 라고 또는 심해져서 또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좀 많이 되는데요. 아니 차이가 없어져서, 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차이가 없어. 즉 제품의 품질이 어때요? A 기업이든 B 기업이든 C 기업이든 다 상향 평준화 되었죠. 그래서 동질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이 제품만으로는 기업이 고객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고객을 빼앗을 수 없는 거죠. 또는 제품만으로는 어때요? 그 제품을 구매하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뭐를 해야겠다? 고객 만족을 좀 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이 고객 만족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네 번째는 서비스 비중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네,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구매자의 분위기라던가 또는 판매원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이제 여기는 순수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순수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는 우리가 삶의 질, 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좀 풍요로워지면서 높아지면서 이렇게 서비스 관련 업무라던가 또는 서비스 관련 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그 비중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을 할 때도 고객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대리점에 가전제품을 사러 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 판매하는 판매원의 태도, 자세, 친절도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경향이 커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 이제 수험생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게 1번하고 4번이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말 그대로 서비스 부분이 증가가 됐다라는 거는 핵심 제품 외에 부가적인 서비스가 증가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서비스 비중이 증대했다라는 건 순수 서비스의 비중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이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등장 배경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왜 이 고객 만족 관리가 필요하냐,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고객 만족과 기업 수익 간의 강력한 상관관계는 고객 만족과 고객 애호도 함수 관계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고객 만족과 기업 수익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더라라는 거죠. 당연히 고객이 만족하면 기업의 수익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만족하면 어때요? 당연히 고객 애호도는 우리가 이제 고객 애호도를 이렇게 로열티라고 하죠. 충성 고객화라고 합니다. 고객 애호도는 당연히 증가한다는 거죠. 이러한 함수 관계가 존재한다. 이건 뭐 많은 논문에서도 이렇게 나타난 결과이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 볼게요. 2번. 일단 긍정적 구조는 단순한 매체 광고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구조는 단순한 매체 광고보다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시험에서 가끔 구조는 TV 매체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건 아니에요. 네, TV 광고는 정말 엄청난 광고 효과가 있죠. 그래서 단순한 매체예요. 구조는 단순한 매체 광고보다 더 효과적이다. 가끔 시험에 TV 매체보다 TV 광고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기 쉬우니까 시험에 건드려지는 거죠. 다음 3번에 보시면, 자, 그래서 어때요? 만족한 고객들은 어때요? 주변 사람들에게
야, 자연적으로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 제품 한번 써봐. 이 서비스 한번 이용해봐. 라고 누가 강요가 아닌 그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한 고객이 자발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거죠. 이게 구전이라는 게. 그래서 이러한 구전은 단순한 매체 광고보다 더 어때요? 효과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고객 만족을 시켜야 되겠죠. 고객이 만족되면 좋은 구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고, 고객이 불만족했을 경우에는 어때요? 안 좋은 구전을 주변 사람들에게, 야, 내가 거기 가봤더니 너무 별로야. 가지 마, 쓰지 마. 하고 어때요? 차단시킨다라는 거죠. 부정적 구전을 퍼뜨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전 때문이라도 고객 만족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에 보시면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한 단기적인 거래 비용은 증가하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시험에 반대로 장기적인 거래 비용은 증가하나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감소한다. 이 부분을 말 바꾸기로 해서 좀 자주 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어때요? 우리가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하나요? 으쌰으쌰? 아니죠.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갑니다. 네, 자본이 들어가요.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요. 광고도 해야 되고, 또는 직원들에게 어때요?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잘한 부서는 또 어때요?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용이 확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이 고객 만족으로 인해서 그러한 비용들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더라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4번에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업이익을 발생시킨다. 그렇죠?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 당연히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객 만족과 수익 간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만족하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어때요? 이 고정 고객층이 생기는 거죠. 이 고정 고객층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신규 고객 창출 비용이 왜 그럼 우리가 고객 만족을 또 해야 되느냐라고 보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비용은요, 기존 고객의 유지 비용이 몇 배가 더 들어요? 4배가 더 들어요. 네, 4배가 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때요? 기업에서 효율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신규 고객을 계속해서 유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고객들이 어때요?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관계로 우리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모 카드사의 그런 수익 관련된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신규 고객이 들어왔을 때요, 마이너스가 발생이 된대요. 근데 이 신규 고객이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이 마이너스가 서서히 플러스가 되기 시작하는데, 플러스 한 3% 정도가 증가. 그리고 이게 3년이 되었을 때는 10%가 증가가 된다는 그런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수익이 어때요? 갈수록 고객이 장기적인 거래가 이어질수록 그 수익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데는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우리 고객이 되었을 땐 그 고객이 이탈하지 않도록 고객 만족 향상을 제공해서 그 고객들이 어때요? 우리 기업과 좀 장기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고객 만족 관리 필요성 이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왜 고객 만족 관리가 필요하냐라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어때요? 고객 이탈로 이어지면서 당연히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불만족에 대한 고객 이탈 뿐만 아니라 어때요? 부정적인 구전이죠. 부정적 구전으로 인해서 또한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불만족한 90%는요, 기업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을 때 어때요? 높은 재거래율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CS 전략론에서 서비스 회복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우겠지만,
그 고객이 불만족했을 때 어때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 줄 경우에는 고객이 오히려 더 감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더 감동하게 돼서 오히려 높은 제 거래율을 보이더라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시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경우 너뿐이 아니고 100%, 즉 또는 모든 고객들이 제 거래율을 보인다 라고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아니죠. 아니죠. 모든은 아니죠. 모든이 아니고 한 90% 정도, 불만족한 90% 정도는 제 거래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 만족은 당연히 단골 고객의 증대로 이어지면서 고객과 기업 간의 어때 끈끈한 이 공생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어때요? 고객의 욕구는 더욱더 진화하게 되죠. 진화하게 되고 또는 다양화됩니다. 고객의 욕구가.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서는 고객의 욕구는 어때? 1인 10색이라고 하잖아요. 다 고객마다 그 욕구가 달라요. 너무 다양한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때요? 고객의 그런 욕구나 기대는 어때요? 기대 수준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죠. 높아집니다. 고객의 기대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객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욕구도 더욱 다양화되면서 이러한 어때요? 고객 만족은 정말 필연적이다. 필연적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객 불만은 비오도와 고객 이탈로 기업에 큰 영향을 아까 미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꼭 우리가 고객 만족이 아니라도 어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투자해야 됩니까? 네,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어때요? 돈도 써야 됩니다. 돈도 써야 되죠? 네,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고객을 잃고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은요, 고객을 잃고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는 이 추가적인 노력은 고객의 그 고객 만족 활동 있죠. 고객이 불만족했을 때 전 고객 만족 활동 비용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고객 만족 관리 필요성에서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 만족의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고객 만족 3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크게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먼웨어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하드웨어는 물리적인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시설, 환경, 장비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그런 과정, 절차,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세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휴먼웨어는 어때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직원의 친절도라던가 또는 영모, 복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종업원의 응대 태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때 시험에 매우 잘 출제가 되는데 사례 문제로 좀 많이 출제가 돼요. 사례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사례에 접목시켜서 시험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보면 하드웨어는 물리적인 체험 요소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기업의 이미지라던가 또는 브랜드, 그죠? 브랜드 파워라던가 특히 이 부분이 좀 시험에 많이 자주 건드려지죠. 기업의 이미지라던가 이제 브랜드 파워라던가 뭐 주차 시설, 청결도, 매장 분위기 쭉쭉쭉 이런 거는 어때요? 딱 봐도 물리적인 장비 요소구나 라고 느낌이 오죠. 근데 왠지 어때요? 이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파워는 하드웨어의 느낌이 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시험에 좀 자주 건드려진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 자주 건드려지고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그 하드웨어는
우리가 이제 서비스에 있어서 좀 부가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적인 요소다. 부가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핵심 요소예요. 핵심 요소. 핵심 요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만족에 있어서 이 기업의 이미지라던가 이 브랜드 파워는 이 고객 만족 하드웨어에 있어서의 부가적 요소에 속한다. 부가적인 요소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소프트웨어는 뭐 시스템이지만 기업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핵심 요소다. 핵심 요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는 뭐 기업의 뭐 상품이라던가 프로그램, 여기서도 이 부분이 자주 건드려지죠. 왜 기업의 상품이 왜 이게 시스템에 속하는 거죠? 왜 이게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거죠? 라고 좀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의아해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요소예요. 네,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핵심 요소는 뭐죠? 기업의 상품이죠.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상품이 핵심 요소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의 상품이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절차 예약, 뭐 해피콜, 뭐 부가 서비스 체계가 이 소프트웨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휴먼웨어를 보면 휴먼웨어는 말 그대로 종업원의 응대 태도, 뭐 친절, 용모, 그리고 신뢰성이라던가 또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거, 서비스 마인드, 접객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조직 문화가 왜 조직 문화가 휴먼웨어에 속하지? 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직 문화가 또 많이 건드려진다. 이 부분에서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직 문화와 서비스 마인드. 서비스 마인드가 좀 많이 건드려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객 만족 3요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 결정 요소 5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객이 고객 만족을 결정할 때 이 5가지 요소는 먼저 당연히 어때요? 제품과 서비스죠. 제품과 서비스. 내가 구입한 제품이 좋으면 고객이 만족하는 거고, 내가 구입한 서비스의 경험이 훌륭하면 만족하는 거죠. 가장 기능적인 결정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가격 수준이라던가 또는 품질이라던가 또는 개인적인 친분 또는 내가 그 종업원 간의 그런 친밀함, 친분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객화 수준, 이제 고객화 수준이라는 거는 고객 요구에 맞춘, 고객 개개인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잘 제공을 해줬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별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고객 감정도 어때요?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요소인 거죠. 아까 우리 학자들이 정의한 그 고객 만족에서 보면 감정이 되게 많이 건드려졌죠. 뭐 즐거움, 또는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보다는 좀 더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 감정도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 전후에 감정으로 고객 만족을 결정을 한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서비스 기위도 이 고객 만족의 결정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고객이 서비스를 받다가 불만족했을 경우에는 그거 어때요? 그 이유죠, 이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게, 그 이유를 분석하려고 하는 게 이 서비스 기윈이죠. 기윈이 뭐예요? 거슬러 가다라는 의미잖아요. 거슬러 가다. 그래서 왜 이게 고객이 불만족했지? 왜지? 그 이유를 거슬러 가서 역순해서 거슬러 가서 분석하려고 하는 게 이 귀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분석했는데 이 잘못이 나에 의한 잘못이 있고요. 또는 타인에 의한 잘못이라면 뭐 서비스 제공자나 기업이겠죠. 근데 나에 의한 잘못이라면 불만을 이렇게 갖지는 않아요. 내 책임이니까.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타인에게 있거나 그죠? 또는 기업에 있거나 서비스 제공자에 있다면 어때요? 당연히 이 불만 요소는 더 증폭됩니다. 증폭돼서 고객 불만으로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이제 고객 만족 그 이론 나오잖아요. 거기에 기윈 이론이 있죠. 그만큼 고객 만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기윈은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또 공평성이에요. 공평성을 다른 고객과 비교하여 또는 직원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받았는가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공평한 서비스를 받았는가. 내가 아무리요, 뭐 좋은 서비스, 무난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해도,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가 불만이 되는 서비스를 내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겐 더 막 친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딱 그걸 보는 순간 옆에 있는 고객은 더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나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 만족을 했을 때 정말 다른 고객과 비교해서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좀 가끔 이런 경우 있는데, 가끔이에요. 어쩌다 가끔 있는데, 제가 한번 식당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의 일이라서 잠깐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말할 수 있는데, 식당에 갔는데 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밥을 이렇게 먹는데, 이상하게 옆 테이블엔 되게 서비스를 막 잘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서비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도 없이 그냥 계산만 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괜히 먹는 거에 좀 치사해졌나?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옆에 테이블만 뭐 이렇게 뭐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뭐 더 갖다 줄까요? 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는데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그 음식은 참 맛있었는데 딱 그렇게 좀 뭐라 그러죠? 약간 차별을 좀 느낀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근데 이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옆에 있는 테이블이 아는 분 지인인가 보다. 사장님 지인이었나?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른 고객과 비교해서 나에게 잘 못했을 경우는 어때요? 아무래도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구전도 당연히 어때요? 이 고객 만족 결정 요소가 됩니다. 뭐 다른 고객에 의한 구전이라던가 또는 가족이라던가 또는 동료에 의한 그런 구전에 의해서도 고객 만족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고객 만족 결정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항목, 이쪽 큰 항목을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는 각각의 이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모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 만족 요소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